경찰이 스토킹 경고를 했음에도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을 하다 붙잡혔던 20대 남성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구금 요청까지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남성 10여일 만에 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0시쯤 경남 진주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사건 1시간 전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구금 조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애가 듣다면 잘 알잖아요. 쳐다보면 특단의 불안감 이게 끼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의 전자기기로 연락하지 말 것과 100m 접근 금지를 남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남성은 법원 명령 따윈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와 SNS를 통해 일주일 동안 70여 차례나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있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 스마트폰에 설치해두었던 커플용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또 스토킹을 한 겁니다. 심적으로 좀 불안하죠, 많이. 혹시나 뭐 어려운 것들 내가 보면은 뭐 연인이 와서 가려고 사람을 죽이니 어쩌니 불안한데. 경찰은 추가 스토킹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전주환도 같은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결국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남성이 또 찾아올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석 기자입니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2차례 폭행한 20대 남성.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버젓이 무단 침입과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풀려났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임시 주거지로 피신했습니다. 그 남자애가 듣다면 잘 알잖아요. 쳐다보면 특단의 불안감 이게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이 그 집이 다입니다. 자기한테 이제 그때 원망한 형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하고. 피해 여성에겐 출퇴근 경호와 비상시 연락할 스마트워치가 주어졌지만 벽을 타고 집에 침입한 가해 남성은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게 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노출되다 보니 이사를 가거나 숨어 다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경남에선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전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여성을 산속으로 납치했고 지난해 7월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여성이 다니는 직장 지하 주차장까지 찾아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스토킹 피해 신고는 1,323건, 이 중 단 1.6%인 22건만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보다는 재발의 위험성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어제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이번 신당역 사건 워낙 충격적이라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사한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며칠 전엔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신당역 사건 이후 저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을 알려온 한 여성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전화를 뺏기기 전에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했고 신고 전화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자가 깍깍 지르고 난 게 그 여자 소리만 빽 나다. 내다본 게 차가 두 대가 경찰차라.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약 1시간 전쯤 진주 시내 거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2에서 그 고함 소리만 가지고 호도 재료를 발령하였고 이 청문을 치고 들어가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신호통을 들고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8년 전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 변호사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토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0번 넘게 사랑한다, 만나달라며 문자와 전화를 했고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에도 4차례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20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